이 제시글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쉽게 풀렸냐면, 여러분들도 핸드폰을 쓰고 핸드폰을 락을 거는 방법에서 비밀번호를 걸기도 하지만 지문 등록을 하기도 하고 홍채를 입력해 보기도 했고, 또는 아니면은 뭐 페이스 아이디 같은 걸 해보기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익숙한 개념이기도 해서 더 말하자면 그런 어떤 경험치 같은 게 녹아나서 이 제시글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을 거예요. 자, 제시글 보면 첫 번째 문단, 지문은 손가락의 진피로부터 땀샘이 표피로 융기되어 표피로 융기됐다는 거 올라와서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일정한 흐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솟아오른 부분을 융선이라고 할 것이고 파인 부분을 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걸 약간 되게 판화를 생각을 해본다면 피부 진피층으로부터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고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말하자면 그릴 수 있고, 이 부분을 융선이라고 말하고 이 부분을 골이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쉽죠? 지문은 진피 부분이 손상되지 않는 한, 피부 배 가장 바깥쪽이 손상되지 않는 한 평생 변하지 않고, 이 때문에 홍채, 눈알, 정맥, 심장박동 뛰는 그 말하자면은 푸른 그 혈관 있죠? 목소리 등과 함께 지문은 신원을,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생체 정보로 널리 쓰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문 인식 시스템은 등록된 지문과 조회하는 지문이 동일한지를 판단함으로써 신원을 확인하는 생체 인식 시스템입니다. 지문을 등록하거나 조회하기 위해서는 지문 입력 장치를 통해, 핸드폰이면 핸드폰인 거지, 지문의 융선과 골이 잘 드러나 있는 지문 영상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지문 입력 장치는 손가락과의 접촉을 통해 정보를 얻는데, 이때 지문의 융선은 접촉면과 닿게 되고, 그죠? 이게 접촉면이라고 하면 닿죠? 닿고 골은 닿지 않아요. 따라서 지문 입력 장치의 융선과 골에 대응하는 빛의 색이, 그다음에 뭐 전하량, 온도와 같은 물리량의 차이가 발생되게 되고, 이것을 활용해서 지문 인식 시스템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얘기했다,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게 1, 2, 3가 다 나왔다는 얘기는 얘도 설명할 거고 얘도 설명할 거고 얘도 설명할 거라는 사실을 연결되는 하나의 미니 글이라고 했지. 자, 그러면은 빛의 세기를 가지고 말하자면은 생체 인식 시스템, 지문 인식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광학식 개념이라고 할 거고, 세 번째 문단 보시면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는 조명 장치, 프리즘, 이미지 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필요한 거고, 프리즘의 반사면에 손가락을 고정시키면 융선 부분에 묻어있는 습기나 기름이 반사면에 얇은 막을 형성합니다. 조명에서 나와 얇은 막에 입사된 빛은 굴절되거나 산란되어 약해진 상태로 이미지 센서에 도달합니다. 골 부분은 반사면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굴절, 산란되지 않고 반사되어 센서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빛이 굴절되고 산란되는 거는 골일까 융선일까? 융선이 되는 거지, 그지? 골은 직접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미지 센서는 빛의 세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지문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이 장치는 지문이 있는 부위에 땀이나 기름기가 적은 건성 지문인 경우에는 온전한 지문 영상을 획득하기 쉽지 않다라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 등록 했는데 죽어라 지문 등록 안 되는 애들도 있지. 잠깐만 그게 막 튕겨버려가지고 약간 손이 건조하거나 지문 부분이 이게 융선과 골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전형 센서 입력 방식은 미세한 정전력 센서들을 촘촘하게 배치한 판을 사용합니다. 이 판에는 전기가 흐르고 각 센서마다 전하가 일정하게 충전되어 있습니다. 판에 손가락이 닿으면 전하가 방전되어서 센서의 전하량이 줄어듭니다. 이때 융선이 접촉된 센서와 그렇지 않은 센서는 전하량의 차이가 생기는데, 각 센서의 전하량을 변환해 지문 영상을 얻습니다. 그러면 전하량 감소가 큰 거는 당연히 융선일 것이고요. 그죠? 전하량이 변하지 않는 부분은
골이 되겠습니다.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 인체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여러 개의 작은 초전형 센서를 손가락의 폭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일렬로 배치해서 사용합니다. 이 센서는 온도가 변할 때만 신호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센서가 늘어선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손가락을 접촉시킨 채 이동시키면 접촉면과 지문 사이의 융선 사이에 마찰열이 발생함으로써 융선과 골에 따라서 센서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초전형이고 온도가 변화한 건 마찰열이 생겼던 융선 부분일 거고, 더 말하자면은 온도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찰열이 없는 온도 변화가 없는 애는 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거야. 이때 발생하는 미세한 온도 변화를 센서가 감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신호를 변환하여 연속적으로 저장해서 지문을 영상을 얻습니다. 이 장치는 다른 지문 입력 장치보다 소형화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과 같은 작은 기기에 장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서 지문 등록은 대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체 인식 시스템에서는 생체 정보의 수집, 전처리, 특징 데이터 추출, 정합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럼 과정이니까 단계겠지. 1번, 2번, 3번, 4번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당연히 이 문단 안에서 이걸 다 소화할 거고, 생체 정보 수집 단계는 지문 입력 장치를 사용하여 지문 영상을 얻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지문 형태와 무관한 영상 정보를 제거해버리고 지문 형태의 특징이 부각되도록 지문 영상을 보정하게 됩니다. 특징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는 전처리 단계에서 보정한 영상으로 각 지문이 고유한 특징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특징 데이터로는 융선의 분포 유형, 융선의 위치와 연결 상태 등이 사용됩니다. 정합 단계에서는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특징 데이터와 지문 조회를 위해 추출된 특징 데이터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이 값이 기준치보다 크면 동일한 사람의 지문으로 판정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여러한 복사값을 얻었어. 근데 사전에 등록한 게 여러한 모양이었는데 유사도가 예를 들면은 기준을 70% 잡고 딱 눌렀는데 83%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핸드폰이 열리게 되겠지. 이런 형태로 갈 것입니다.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에는 프리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문단에 그대로 나왔죠. 첫 번째 줄에 지워버리니까 얘가 1번이니까 맞으니까 답은 1번일 거고, 2번 정맥은 지문과 달리 신원 확인을 위한 선지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첫 번째 문단에 홍채, 정맥, 목소리 다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틀렸고, 3번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가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보다 소형화에 의뢰다? 아니지. 네 번째 문단에 그대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땡. 5번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에서 양호한 지문을 얻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센서에 접촉시킨 후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아니죠. 센서가 자체가 직각 형태를 이루면서 움직여 다닌다고 했어. 그죠? 그러니까 왜 아이폰 같은 거 지문 등록할 때 삼성 갤럭시도 마찬가지로 윙 하는 과정을 겪잖아. 그래서 스캔 뜨는 과정. 그래서 한 번 더 입력하세요. 윙 하고 윙에 일치값을 얻게 되는 과정이지. 그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기억에서 디귿을 사용해 정상적인 지문 영상을 얻었다고 할 때 센서에 감지되는 물리량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에서는 융선의 위치에서 반사되어 센서에 도달한 빛의 세기가 골의 위치에서 반사되어 센서에 도달한 빛의 세기보다 강할 뿐 말도 안 돼. 빛의 굴절이나 산란은 융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땡. 2번 니은에서는 융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이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과 같겠군? 아니지. 뭐예요? 전하량은 융선일 때 떨어져 버려요. 땡. 3번 니은에서는 융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전하량이 골에 대응하는 센서량보다 작겠군.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고, 4번 디귿에서는 융선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가 골에 대응하는 센서의 온도가 같겠군. 땡. 더 높지요. 마찰열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5번도 땡. 그래서 답은 3번에 있었습니다. I03번 A에 따라 보기의 정보를 활용한 홍채 인식대 시스템을 설계한다고 할 때 단계별로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홍채는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있는 근육막으로 빛을 통과시키는 공공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홍채 근육은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수축하거나 이완하여 동공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홍채에는 불규칙한 무늬가 있는데
두 사람의 홍채 무늬가 같을 확률은 대략 20억 분의 1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 확인을 위해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신체 기관이지요. 1번 생체 정보 수립. 홍채의 바깥에 각막이 있으므로 홍채 정보를 수집할 때는 지문 입력 장치와 달리 홍채 입력 장치와 홍채가 직접 닿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초과돼야 되겠지. 그 빛이. 그러니까 직접 닿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2번 전처리. 생체 정보 수집 단계에서 얻은 영상에서 홍채의 불규칙한 무늬가 나타난 부분만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말하자면 핵심 키지.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얘기고. 전처리, 홍채의 불규칙한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생체 정보 수집 단계에서 얻은 영상을 보정해야겠건 맞죠? 특징 데이터 추출, 홍채 근육에 의해 동공의 크기가 달라진다음을 고려해서 홍채에서 동공이 차지하는 비율을 특징 데이터 아니에요, 그죠? 홍채의 대표적인 특징인 이 불규칙한 무늬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답은 4번에 있었습니다. 5번 정답. 등록된 홍채의 특징 데이터와 조회하려는 홍채의 특징 데이터 사이의 유사도를 판정하는 단계이므로 유사도의 기준치가 정해져야 하겠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0이면 70, 80이면 80 그런 기준 정해가지고 얼마나 유사한지를 검토한 다음에 이걸 열어줄 건가 말할 건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죠?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숙제는 두 개를 다 풀고 채점하고 문학이랑 독서 내줄 거니까 문자 한번 갔지요? 그거 긴 거 해가지고 문제 풀어보시고 다 꼼꼼하게 매겨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고 오늘도 편히 쉬세요. 퇴근합시다.